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출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같은 시기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금융 규제 때문입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과 거래허가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 상담입니다. 내 소득으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DSR은 충족하는지, 기존 대출은 없는지,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은 아니므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라면 그 다음 순서는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허가가 필요한 거래인 만큼 계약서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등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거주 시기를 미뤄주는 것이지 갭투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반드시 금융기관과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시점 등을 기준으로 전입, 의무 관리나 사후 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세부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장 안전한 계약 순서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허가를 전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넷째,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합니다. 다섯째, 허가가 승인되면 대출을 실행합니다. 여섯째, 잔금을 지급합니다. 일곱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하거나 실거주 유예 대상이라면 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입주합니다. 오늘의 바른 부동산 한마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집보다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보다 판단을 드리는 바른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